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엘리트 부패가 만드는 정치의 위기와 공동체 미래의 실종. 이건 사실 조민씨 입학 취소 사태를 예언하고 준비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는 메시지, 앞에서 전한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트 부패가 주요 국가들에서 세계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일본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게 바로 이 엘리트 집단의 부패가 그 원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BS 뉴스요. 8월 18일자니까요. 8월 18일자니까는 한 일주일 전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인들은 전쟁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에 대해서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빚을 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이자에 불과하다. 이자만도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서요. 미국 경제를 연결시키면서요. 남북전쟁부터 미국 독립전쟁도 있지만은 남북전쟁이 내란이었었죠. 남북전쟁부터 한국전쟁까지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한국전쟁까지,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부분 세금과 이 전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쟁 채권을 통해서 비용을 조달했는데, 대부분 세금을 가지고 이걸 다 충당을 했습니다. 이 세금으로 충당하려다 보니까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게 최고 세율을 한때는 92%까지 인상을 했었고요. 이게 50년대 이랬었습니다. 미국이요. 최고 세율이요. 베트남 전쟁에 자금을 대기 해서 일시적으로 최고 금리를 77%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시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새로운 처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처음은 우리가 20세기까지 우리가 이룬 문명은 산업문명이죠. 산업문명에서 우리가 축적한 지혜와 경험, 습득한 경험들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을 새로운 처음으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화 됐다 그러잖아요. 글로벌화 됐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다 통합이 됐죠. 다 연결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납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미국은 20세기까지 자신들 국내에서, 자신들 영토 안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진주만 습격사건을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뒤통수를 맞은 경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쟁을 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치른 나라입니다. 그게 안보상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이죠.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 새해 벽두부터 2001년에 9월 11일 날 테러를 받은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미국의 군사력, 21세기의 미국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내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이 9.11 테러, 21세기에 미국이 겪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처음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9.11 테러부터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비드19 재난, 코로나 재난,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도 더 반복될 것이고 빈도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요, 이 군비 지출은 세금보다는 차입, 즉 빚을 내가지고 조달을 합니다. 빚을 내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빚을 내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갚아야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예산에다가 그러니까는 정규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많이 그러니까는 이 세입을 확보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규 국방 예산에 반영을 안 해요. 미국은요. 21세기의 전쟁 비용을요. 이걸 보충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그냥 정부 채무로 이게 축적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는 세금까지 절감을 해줘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금을 더 삭감까지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요. 이 정부의 부담을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로요.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이 전쟁 비용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2조 2천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GDP가 올해 좀 회복돼가지고 한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10% 규모죠. 이것도 물론 초기 비용입니다. 초기 비용만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자 비용은 빼고요. 이자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2050년까지 이자만 6조 5천억 달러가 이게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자만이요. 2050년까지. 거기다가 또 누락된 비용이 있는데요. 약 400만 명.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참전 군인들이 400만 명 되는데 이 참전 용사에 대해서 의료비, 장애비, 장례비, 기타 비용 등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정부가요. 이 비용이 한 2조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뭐냐면은 미래 세대들로 넘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20세기까지는 부유층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부유층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합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이요. 돈을 엄청 버는 부유층들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미국의 이 전쟁,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돈벌이도 하고도요. 돈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죠. 부유층들이요.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무는 안 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미국 민주주의가 그래서 후퇴한 겁니다. 2031년까지요. 순이자 비용을 미국 의회 예상국은 초당파, 무당파 이런 조직입니다. 의회 예상국에서 미국 GDP의 2.7%까지 증가할 걸로 순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자산도 갖고 있으니까 수입도 생기잖아요. 그 수입에서 이자 나가는 걸 뺀 순이자만이 GDP의 2.7%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요? 미국의 이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여기 나오네요. 미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저걸 감당하기가 힘든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자, 뒤에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미국의 네오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오콘이요. 네오콘이 말뜻은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아니 신보수주의죠.
네오 컨저버티즘의 영어로는 네오 컨저버티즘이니까요. 니오 컨저버티즘이니까요. 이 네오콘들이 득세를 하죠. 네오콘들이요. 80년대 이후에 네오콘들이 득세를 했잖아요. 이 네오콘들한테는 네오콘은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해서 우파, 미국의 우파들의 사실 엘리트 집단들이죠. 이 엘리트 집단들의 이 네오콘은요, 저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윤이라는 것을 종교로 삼고 있는 이윤 종교 신봉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이건 이윤이라는 것을 믿는 이윤을 받드는 그러니까는 종교 집단입니다. 네오콘이라는 것은요. 자,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미국은 패권주의로 나가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러면서 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세계의 그러니까 경찰 국가가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세계의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들을 악의 축으로 설정을 하죠. 악의 축으로요. 그 원조가 레이건이죠. 레이건과 강경 반공주의자들이 소련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소련 붕괴를 시도를 하죠. 그 뒤를 이은 2000년대니까는 부시, 주니어 부시죠. 때 도널드 럼즈펠드라든가 이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죠. 딕 체니 부통령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네오콘들이죠. 이 네오콘들이 바로 뭐냐면 2001년에 9.11 테러를 맞이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주도를 했죠.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했죠. 이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은 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들이었었죠. 그런데 오바마 정권에 들어와서도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힐러리 클린턴이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소위 월남전 반전 운동했던 소위 민주당의 소위 좌파 지정에 속했던 정치인입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민주당에서도 저 우파 쪽으로 그것도 상당히 저쪽 아주 끝에 우파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지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사실 저는 네오콘하고 대외적인 측면 속에서는 차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한테 진 거예요. 예? 트럼프한테 진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돼봤자 오바마 때보다 더 달라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는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자, 딕 체니라는 인물, 시간이 없으니까요. 딕 체니라는 인물 하나만 좀 제가 볼게요. 자, 이게 뉴욕타임스의 2004년도 9월 28일자 기사입니다. A closer look at Cheney and 헨리버튼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돼 있죠. 체니하고 헨리버튼을 좀 주목해서 보자. 이런 제목이에요. 네? 이런 제목입니다. 딕 체니라는 사람은 2001년도부터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부시가 두 번 대통령 했잖아요. 연임을 해가지고요.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부시, 시니어 부시 때는 국방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딕 체니가요. 그걸 물러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했었냐면요. 민주당 정부에서 클린턴이 집권하고 있을 때 헨리버튼이라는 회사에 CEO로 취임을 합니다. CEO가 있었어요. 이 헨리버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군수산업체죠. 석유, 물론 이 시추도 하는 석유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회사이지만은 이 헨리버튼에서 한 5년간 이 CEO로 재직을 하면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4천만 달러의 스탁 옵션을 받고 이 CEO를 하면서 스탁 옵션을 받았었습니다. 스탁 옵션이라는 건 뭡니까요? 자기가 취임할 때 근처 그 주가 가격으로, 되게 그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년 후에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헬리버튼에게 4천만 달러 해당되는 스탁 옵션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겠습니까요? 헬리버튼의 주가가 오르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 예? 헬리버튼은 어떤 회사요? 군수산업입니다. 군수산업체인데 2003년도에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랭킹 22번째였었습니다. 예? 2000년만 하더라도요. 근데 2003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라크 침공을 했었던 2003년에는 7번째까지 올라갑니다. 왜? 매출이 많이 신장했으니까요. 누구 덕택을 받느냐? 딕 체니 덕택을 본 거죠. 딕 체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헬리버튼의 주가가 크게 올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의 엘리트들이 하는 짓이 상징을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정부의 공직 자리를 자신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엘리트 집단이 부패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틀린 존스턴이라고 이 독립기자죠. 제가 알기로는 호주 여성 독립기자라고 있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이 그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끝없는 전쟁 때문에 그냥 저게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좀 편하게 가는데요. 여기 무슨 얘기, 이 칼럼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바이든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예? 도망 나오다시피 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는 미군이라든가 미국인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철수를 못 시킨 상태 속에서 지금 탈레반이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 속에서 그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치욕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이걸 끝낸 거는 이거는 칭찬을 해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주장한 사람들은 계속 비난만 받았어요.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더 전쟁을 해야지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애국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을 지지하고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군인들은 승진을 하고요. 또 그런 속에서 많은 엘리트 집단들이 돈을 벌어요. 왜? 군수산업이 돈을 챙기니까요. 예? 이 군수산업들은요, 싱크탱크, 전문가들 집단들에다가, 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연구비 돈도 지원해줍니다. 뭐 하라고? 그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럼 싱크탱크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자들이란 게. 그렇죠? 그럼 막 이제 그거를 이제 이라크전 잘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잘한 것이다.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언론들은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드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전쟁 산업은 스스로를 강화시킵니다. 예? 이 전쟁을 위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관료 집단과 소위 자본가, 거대 자본가, 언론가 우리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구조가 비슷합니다. 군수산업들은요, 무기를, 자기들이 생산한 무기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전쟁 기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전쟁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일반 국민들은 왜 전쟁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렇게 하고 앉아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거는 제국주의의 막을 내리기 전에는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구조가, 카르텔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핵심적인 동기는 뭐냐? 이윤입니다. 이윤이에요. 돈이죠, 돈. 이 돈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이윤의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끝장나는 죽음의 종교라 이겁니다. 이 이윤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해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언론들은 한호성을 칩니다. 제가 이건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80년대 미국에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그라나다도 침공을 합니다. 레이건 때요. 아주 작은 섬나라인가 아마 이렇게 작은 나라였었죠. 섬나라인가 아니면 저기 중남미에 있는요. 그라나다를 침공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여론이 반대 여론이 한 90%가 넘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70년대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패퇴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란 혁명에 의해 쫓겨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해외에 그러니까는 이 전쟁 나가는 거에 대해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이 베트남 전쟁이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거든요. 미국 국민들이요. 근데 그러나다는 조그만 나라니까는 해병대가 가서 그냥 밤사이에 가서 점령해버리고 그랬다니까는 점령해가지고 피해 없이 희생자 없이 점령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니까요. 쉽게 점령할 수 있죠. 점령했다 그러니까 여론이요. 90% 지지로 바뀌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희생을 안 당하면은 그 전쟁은 지지합니다. 많은 희생을 내고 그럴 때 그걸 반대하고 그래요. 굉장히 야만스럽죠. 자, 이게 헬리버튼의 주가 추이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주가가요. 5달러 밑에 있던 것이 30달러 넘게 돌파하잖아요. 부시 행정부 동안에. 딕 체니가 돈방석에 앉히게 된 동기죠. 트럼프 이후에는 근데 헬리버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요?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예? 군수산업이니까요.